사회 맞춤형 제빵 실습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한 화합물로 단순 지방의 하나입니다.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과 고체인 지방으로 나뉘는데 유지란 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유지의 분류에 앞서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배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유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가소성, 크리밍성, 쇼트닝성, 유화성, 산화 안정성, 구용성 이렇게 유지의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소성은 음, 페이스트리 등의 결을 살리는 제품 제조 시에 밀어펴거나 성형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밍성. 크리밍성은 반죽의 분산해 있는 유지가 거품의 형태로 공기를 포집하고 있는 성질로 휘핑할 때 공기를 혼입하여 부피를 증대시키고 볼륨을 유지시킵니다. 버터크림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 시에 발휘되는 유지의 특징으로 동물성 유지에 비해 식물성 유지가 크리밍성이 더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쇼트닝성. 쇼트닝성은 반죽의 조직에 승상으로 분포하여 윤활 작용을 하는 유지의 특징으로 조직층 간의 결합을 저해함으로써 반죽을 바삭바삭하고 부서지게 쉽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보다는 동물성 유지가 쇼트닝이 좋은 편입니다. 네 번째로 유화성. 달걀, 설탕, 밀가루 등을 잘 섞이게 하는 성질로 버터케이크나 슈 껍질의 제조 등에 이용합니다. 다섯 번째, 산화 안정성. 직사광선과 금속류, 공기 중의 산소 등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풍미가 변질되지 않는 성질로 보관 기간이 긴 제품일수록 산화 안정성이 필요하며 라드나 버터 등의 천연 유지보다는 가공 유지가 산화 안정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용성.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성질로 천연 유지가 가공 유지에 비해 구용성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유지에는 일정 온도에서 반죽을 익히는 튀김성, 유지 자체의 맛을 전달하는 조미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제품의 팽창력과 가스 보존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유지의 작용으로는 첫 번째로 내상과 크러스트를 얇고 부드럽게 만들고 내상이 균일하고 세밀하며 윤기가 나도록 합니다. 빵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노화를 재현시킵니다. 유지 특유의 맛과 향을 더하며 식감을 개선시킵니다. 반죽의 신장성을 향상시키고 가스 보존력을 증가시켜 빵의 용적을 크게 만듭니다. 유지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터. 제거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지로 우유에서 원심 분리시킨 유지방을 강하게 치대어 굳힌 천연의 지방 성분입니다. 지방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수분, 무기질, 소금, 단백질은 커드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버터의 품질은 풍미, 조직, 색상 등으로 결정되며 융점이 낮고 구용성이 좋으며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버터의 종류로는 일반 버터, 발효 버터, 무염 버터, 가염 버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버터는 젖산균을 넣지 않고 숙성시킨 버터로 깔끔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효버터. 버터 제조 시에 크림을 분리하는 단계에서 유산균을 첨가시켜 발효시킨 버터로 일반 버터와는 다른 독특한 풍미가 특징이며, 버터의 풍미가 제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마들렌, 휘낭시에, 쿠키류 등의 과자류에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가염 버터. 전체 중량의 1에서 2% 소금이 첨가된 버터로 보존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염 버터. 소금을 넣지 않는 버터로 보존성은 낮지만 제거해서 제품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제품의 풍미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요 사용합니다. 보통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버터로는 무염 버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에 따라 젖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발효버터와 젖산균을 넣지 않고 숙성시킨 스위트버터, 2%의 성호를 넣어 가염버터와 소금을 넣지 않은 무염버터, 그리고 식물성 유지를 섞은 컴파운드 버터 등으로 나뉩니다.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5도에서 0도씨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냄새가 강한 것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라드. 라드는 돼지의 지방조직으로부터 분리해서 정제한 것으로 상온에서 백색의 고형인 지방입니다. 풍미가 좋고 가수성 범위가 넓으며 쇼트닝성이 뛰어나지만 크리밍성과 산화 안정성이 약합니다. 주로 빵, 파이, 쿠키, 크래커 등의 쇼트닝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째, 마가린. 마가린은 1869년 나폴레옹 3대 때 버터를 대신하여 어유로 만든 것이 시초이며, 최대한 버터에 가까운 식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린은 식용 유지에 물을 가한 후 기타 첨가물을 혼합해 만드는 천연 버터의 대용품으로, 정제한 동식물성 유지와 경화유를 알맞은 비율로 배합한 후 유화시켜 굳힌 것으로 버터에 비해 산화 안정성이 좋습니다. 마가린의 성분은 지방이 80에서 82%, 수분 15%, 소금 1.5에서 2% 정도로 버터와 비슷하며, 제조 공정에서 제품에 따라 풍미와 영양 증진을 목적으로 비타민, 착색료, 산화 방지제 등 부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가린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우유, 크림, 버터 등이 추가되며 급냉하여 가소화한 후에 숙성시킵니다. 버터크림용으로 생산되는 마가린은 크림성이 좋은 것이 선호되므로 저융점 및 유지방 함량을 높게 제조하고, 롤링용으로 사용하는 마가린은 가소성을 최대한 살려 제조합니다. 또한 천연 버터가 혼합되는 컴파운드 마가린은 최대한 버터에 가까운 풍미를 내는 것을 제조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린의 품질은 그 원료의 종류와 배합,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며, 융점이 32에서 33도씨이며 30도씨에서의 고체 지방 지수가 3에서 5%인 것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 쇼트닝. 19세기 말 미국에서 면실류가 대량 생산되면서 면실류에 경화 우지를 배합한 것이 쇼트닝의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라드가 식용 고형 유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으나 보존성과 크리밍성 등의 결점이 있어 대용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동 식물성 유지, 경화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급냉 혼합하거나 또는 급냉 혼합하지 않고 만들어진 고체 또는 유동적인 것으로 가소성이나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가진 것입니다. 마가린과의 차이점은 수분을 함유하지 않으며
반죽에 첨가하는 등의 가공에 쓰이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주방질이 99.5% 이상인 반고체 상태의 가소성 유지류로 굳지 않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으며 쇼트닝과 크리밍성이 좋아 비스킷이나 쿠키 등 바삭한 식감을 원하는 제품에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식물성 기름. 참기름, 면실류, 대두유, 올리브유, 낙화생유, 유채유 등이 있습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100% 지방으로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계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일반란, 영양란, 기능성란, 가공란으로 나뉩니다. 일반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되며 영양란은 특정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하며 기능성란은 콜레스테롤 등을 낮추는 등 특정한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가공란은 껍질을 제거하여 사용하는 액체란, 동결 건조란, 훈제란 등이 있습니다. 계란은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제과제빵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계란의 구성은 계란은 껍질이 10%, 흰자가 60%, 노른자가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란 한 개의 무게가 60g 이상이 되면 노른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흰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계란은 생계란, 냉동계란, 분말계란 등이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냉동계란과 분말계란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계란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과제빵에서 배합표에 기재된 것 외로 계란을 첨가할 경우에는 계란의 수분량을 계란 무게의 75%로 계산하여 그 분량만큼 물의 양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생계란은 껍질과 내막은 작은 구멍과 반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살모넬라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걀 저장 시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균 오염을 방지를 위해 껍질색을 세척하고 62도씨에서 3분 정도 가열 살균하여 보관하기도 합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등불 검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으로 달걀을 선별할 때에는 흰자가 진하고 노른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냉동 달걀은 용도에 따라 전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여 껍질 조각, 점막 등을 걸러내어 제거한 후 급속 냉동 -23에서 -26도씨 후 -18도씨 전후에서 저장시킨 것입니다. 냉동 달걀은 20일에서 27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24시간 해동 후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5에서 6시간 정도 담가 놓았다가 녹여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균일하게 혼합하고 개봉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말 달걀, 달걀을 용도에 따라 전란, 흰자, 노른자로 분리한 후 분무 건조, 냉동 건조, 팬 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흰자 분말은 전란에서 흰자만을 분리한 후 고온으로 건조시켜 만든 것으로 물과 흰자 분말의 비율을 7:1 정도 첨가하여 사용합니다. 노른자 분말은 물 1.25에 노른자 분말 1을 첨가하여 프리믹스의 분말 상태로 사용합니다. 전란 분말은 달걀 전체를 껍질을 제거한 후 건조 분말한 뒤 전란 분말과 물의 비율을 1:3으로 섞어 사용합니다. 달걀은 판매 전 세척, 살균,
세균 침투 방지를 위한 오일 코팅을 하기도 하며 신선도가 저하되면 달걀 껍질의 표면이 벗겨지면서 거친 큐티클 성분이 벗겨지면서 매끄러워집니다. 산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증발하고 pH가 증가하며 노무난백의 수영 효과로 점성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난황의 크기와 난황막에도 변화가 일어나 난백의 수분이 삼투 현상에 의해 농도가 높은 난황 쪽으로 이동하여 난황의 부피가 커지고 난황막이 약하게 됩니다. 계란 보관 시에는 온도는 0에서 1.5도씨, 습도는 85에서 90%로 조절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합니다. 계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포성. 계란 흰자를 교반하면 단백질이 피막을 형성하고 공기를 함유하여 많은 기포가 형성되며 이 미세한 공기는 가열 시 팽창하여 케이크 제품의 부피를 크게 합니다. 흰자의 기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처럼 기포성을 더해하는 물질이 흰자에 없기 때문이며 계란의 기포성을 이용한 제품에는 머랭, 무스, 수플레, 마시멜로, 스펀지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랭에는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 두 종류가 있으며 부드러운 머랭은 푸딩이나 파이에 사용하며 단단한 머랭은 후식의 그릇 대용이나 쿠키로 사용됩니다. 제조 방법은 먼저 30도씨의 남백을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도록 교반한 후 설탕을 나누어 넣으면서 교반하여 머랭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장 현상이 생기는 머랭은 덜 익혔거나 남백의 교반이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며 190도씨의 온도에서 12에서 18분 정도 굽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방울이 표면에 발생하는 현상은 과다하게 굽거나 남백의 단백질이 과잉 응고되고 설탕이 충분히 녹지 않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유화성. 노른자에는 강한 유화작용을 일으키는 인지질인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유화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은 마요네즈이며 제과제빵에 있어서도 유지를 반죽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버터케이크, 슈반죽, 노른자가 들어간 버터크림 등이 계란의 유화성을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 응고성. 달걀의 단백질을 서서히 가열하면 60도씨 전후에서 반투명하게 되면서 굽는데 이러한 성질을 열 응고성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남백은 유동성을 잃고 응고되며 65도씨에서 완전히 응고됩니다. 이는 단백질이 변성하여 물에 녹지 않는 특성 때문이며 노른자에 비해 흰자가 열 응고성이 강합니다.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 시에 단백질의 응고를 지연시키고 소금이나 칼슘 등은 단백질의 응고를 현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의 열 응고성을 이용한 제품으로는 머랭, 마카롱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색. 계란은 제품 속의 색을 식욕을 돋우는 색상으로 형성하고 빵 반죽에 계란물을 칠하여 굽기를 하면 당분과 아미노산이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켜 갈색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영양, 풍미. 양질의 단백질 원으로 제품의 풍미를 개선합니다. 다음은 팽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팽창제는 빵 과자 제품을 부풀려 제품의 부피를 크게 하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로 주로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팽창제가 열에 의해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공기,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가스 등의 기체를 이용하여 반죽을 팽창시키는 방법입니다. 팽창제의 종류에는 천연 팽창제와 화학적 팽창제가 있으며 천연 제품으로는
효모가 대표적입니다. 화학적 팽창제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비롯하여 20여 종의 팽창제가 있습니다. 화학적 팽창제는 밀가루 반죽에 첨가되어 탄산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로 중탄산염에 나트륨이나 칼륨, 암모늄을 결합시켜 사용하며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단일 팽창제인 중탄산 암모늄이나 중탄산 칼륨을 사용할 경우는 탄산가스를 발생한 후 제품이 알칼리화되어 빵의 색깔을 노랗게 하거나 향미에 영향을 주는 등 냄새와 쓴맛이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할 경우는 산성물질인 유기산을 함유한 버터밀크, 당밀, 꿀, 황설탕, 과일즙을 첨가하여 쓴맛이나 잔류물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는 제품의 색이 어둡고 쓴맛이 강하게 나며 속결이 거칠고 기두공이 어둡습니다. 또한 반죽의 혼합 상태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품의 노란색 반점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반죽을 부풀게 하는 목적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각종 산재를 첨가한 후 완충제로 전분을 첨가하여 취급과 계량이 용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칼리 성분과 반응 시에 중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 제품은 색상이 희고 쓴맛이 없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산성 인산염은 중도와 반응하는 온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성 인산염의 종류와 반응 속도를 조절하여 제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죽의 pH는 산성 인산염의 배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제품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산성 인산염의 종류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팽창 효과에 의해 제품에 부드러움을 주며 가스를 생성하는 팽창제는 단백질 연화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베이킹 파우더를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는 기공벽이 늘어나 속결의 색상이 어둡고 거칠며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세 번째, 탄산수소 암모늄. 탄산수소 암모늄은 암모, 중탄산 암모늄이라고도 하며 암모는 산재 없이 물만 있어도 단독으로 작용하여 잔류 물질을 남기지 않는 화학적 팽창제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비교 시에 제품이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스 발생력이 크기 때문에 반점이나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용액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밀봉하여 보관하는 등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석산 칼륨. 주석산 칼륨은 중탄산 나트륨과 작용하여 속효성 베이킹 파우더가 됩니다. 산도가 높아지면 반죽의 속결을 밝고 부드럽게 하며 캐러멜화 온도를 높여줍니다. 제과 제빵에서는 제품을 부풀려 부피를 크게 하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팽창제를 사용합니다. 제빵에서는 주로 이스트를 사용하며 제과에서는 화학적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를 비롯한 탄산수소 나트륨, 타르타르산 크림 등을 사용합니다. 팽창제는 굽기 중 가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반죽 내에 탄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가스는 반죽을 부풀려 부피를 크게 하고 부드러움을 주어 식감을 좋게 합니다. 팽창제는 천연품으로 효모와 합성품으로 된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 암모늄계 팽창제, 탄산수소 암모늄, 염화 암모늄, 기타 팽창제 등이 있습니다.